자,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과는 달리어 동대문 상권 아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도 많이 가고 또 많이 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일본 관광객들? 지금 지난 1월에요. 일본인 관광객이 거의 7만 명 가까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네. 동대문에서 일본어 정말 많이 들리는 건데요. 네. 지난해 같은 월 대비해서는 57배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이 주 상인층이었는데 코로나 경기 침체 이런 이유로 굉장히 죽은 상권이 됐었는데 일본인들이 새로운 효자 관광객들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네. 올 1일 이원에는 외국인 매출이 7배 정도 늘었다 최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상인들이 체감하기로는 매출이 40% 정도 늘었다는 얘기도 나와서 네네. 이제 중국인들만 오면 좀 예전 정도로 수요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상권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에 여행 또 관광업계에서도 일본인 관광객 유치 좀 힘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네. 여행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여행업계가 이 기회에 일본인 관광객들 대상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펼친다고 하는데요. 네네. 특히 올해는 원조 한류 팬들이 많은 이 겨울연과 관람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예.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는데 드라마 배경으로 한 춘천이나 남이성 그 관광지를 네. 모녀 관광객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한다고 하고 예. 일본인들이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도 개발한다고 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대요. 예. 문체부 주도로 이 K관광 로드쇼 일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쇼인데 이걸 또 4월에 연다고 해서요. 5월 기점으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이 내수 소비 촉진 대책 정부가 내놓는다면서요? 내달에? 맞습니다. 예. 주로 형태는 온라인 쿠폰 같은 거, 숙박 아, 쿠폰이라든가 그래요? 예. 여행 갔을 때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숙박 할인해주는 그런 쿠폰 발행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꼭 여행뿐만 아니라 이 소상공인 가게와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 통상 수준보다 할인율 훨씬 높은 온누리 상품권도 다량으로 발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발행하면서 이달 말에 정부가 이 구체적인 어떤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소비가 좀 풀리고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아주 극한 대립을 하던 이 하이브와 카카오가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합의 내용이 먼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상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래요?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 그러니까 기술적인 협력을 한다 이렇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렇다면 양측이 출혈 경쟁하면서 공개 매수하던 형태의 어떤 경쟁 자체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주식회사가 지분의 한 40에서 50% 정도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경영권 확보한다고 보는데 예. 이런 대형 상장사는 그 정도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한 35% 정도 기존 계획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요. 예. 대신에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 특히 하이브가 뭐에 강하냐면 이 팬들과 가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SNS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네. 강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협력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가가 좀 폭등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에서는 하이브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금 금감원 좀 조사 문제도 있고 좀 문제들이 해결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수만 총괄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수만 맞아요. 총괄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네. 뭐 아니면 이수만 총괄이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변수로 작용할 그럴 수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는데 네. 지금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이 가지고 있던 주식 14.8%를 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이걸 계속 하이브가 보유를 하면서 이대주주 지위를 가져갈지 아니면 예. 카카오에 이걸 매각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가 있어야지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하이브가 이제 SM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안 갖게 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뭐 배경이 왜 그런 결정을 내는지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정말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는 출혈 경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측이 지금 폭로전과 뭐 여러 가지 공방을 이어가면서 그렇죠.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많이 매수하기 위해서 예. 경쟁을 이어가면서 이게 시장에 과열이 돼서 주가가 10만 원 안 하던 주가가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어허. 그러면 어느 한쪽이 이런 방식대로 결국에는 경영권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이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니까 손해를 그렇죠. 보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협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당국이 이 기업 결합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 문제로 작용했던 걸로 보이고 네. 또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는 것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이미지 하락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양측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이제 어제 발생한 이 경남 하동 산불에 주불이 잡혔고요. 잔불 정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3시간 만이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이제 안타깝게 진화대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었는데 그 진화가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일단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네. 바람이 강한 데다가 안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불 나면서 또 연기도 발생하고 해서요. 예. 진화 장비와 진화 인력이 들어가는 것, 접근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에 야간 진화를 위해서 이동하던 현장 대원 한 명이 결국에는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그렇군요. 정부 당국에서 2,000명 넘게 인력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피해 상황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 축구장 130개 규모에 해당하는 살림이 지금 다 불에 탔다고 하거든요. 다행히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대피를 해서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버려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하. 정확한 피해 상황과 이 산불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봄철 산불 예방 굉장히 좀 중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 조금 몇 가지 짚어주시죠. 일단 원인 1위가요. 지금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서 불이 나는 경우가 30%가 넘는 이게 그래요? 1위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산림에 들어갈 때는 아예 불씨를 다루는 것 자체를 안 하시는 게 특히 봄철 지금 건조해서 산불 주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그래야겠네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10년 동안 산불 발생한 이 횟수 절반 이상이 3월과 5월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네. 올해 산불 조심 기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니까 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담배 연기라든가 취사라든가 쓰레기 소각 이런 네. 것들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만 피우더라도 최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산에 들어갈 때 불씨나 화기 자체를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배우 김세론 씨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임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있는데 이 논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세론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내서 네.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양형 요소로 생활고를 주장을 하면서 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 대검 형사과장 출신의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국내 10대 로펌에 소속된 정관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대중들 시선에서야 보통 그런 변호사들 굉장히 높은 수임료를 받게 될 테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생활고 호소하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네. 김세론 씨는 그동안 번 돈을 가족들 생계에 다 사용을 했고 예. 또 이 변호인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라서 예. 수임료가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김세론 씨 변호인 측의 해명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논란이 더 커지는 이유가 재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던 김세론 씨가 SNS에 셀프로 본인이 카페 알바하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 사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올린 건데요. 예. 별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본인이 이게 아르바이트라는 저 얘기를 사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런 사진들인데 본인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뭐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홍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진 속 매장의 점주는 김세론 씨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김세론 씨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이 카페에는 베이킹을 하는 공간도 없고 심지어 예. 그 아르바이트생 지금 그만둔 상황이어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네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컨셉이 아니냐. 지금 뭐 왜 굳이 이런 시점에 이런 사진을
놀리는 거냐라고 하면서 좀 역풍을 맞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일단 뭐 내달 5일이 이제 공판이 있고 이제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결과가? 사실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도주를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굉장한 만취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실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인데 벌금형이 나왔던 것은 예. 피해 배상이 다 됐고 차도 매각했고 뭐 이런 사정들이 참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생활고도 분명히 양형 요소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실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들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양형 요소에 참작이 돼서 구형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 얘기하신 것은 벌금형이 좀 구형이 된 거고 아직 선고는 나와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